좁은 공간을 편리하게 쓰는 부엌 살림 노하우. 4인 가족이 사는 우리 집 부엌은 4.86제곱미터, 약 1.5평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공간이다. 혼자 살기 적당한 아파트의 부엌 크기 정도다. 객관적으로 보면 좁지만 내게는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나만의 작업실과도 같은 소중한 공간이다. 가족이 집에 있을 때는 모두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어른이나 아이나 집 밖을 나서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을 텐데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든든히 배를 채우고 편안히 쉬면서 활기를 재충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해주는 것뿐이다. 설거지와 청소까지 하다 보면 자연스레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더더욱 부엌을 활동하기 쉽고 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진다. 좁아서 편한 짧은 동선의 장점. 한 발만 움직여도 어디든 손이 닿는다. 조리 중에 필요한 것을 바로 꺼낼 수 있다. 채소 등을 싱크대에서 가스레인지로 옮길 때 물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 깔끔하다. 구석구석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식재료의 신선도나 양념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쉽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 TV를 보면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데 양념이나 밖에서 사온 식재료를 바닥에 그냥 둔다. 귀찮은 마음은 잘 알지만 바닥에 그냥 두면 동선에 방해가 된다. 번거롭더라도 그대로 두지 말고 평소 보관해두는 장소에 각각 정리해두면 어떨까?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바닥에는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기만 해도 좋다. 좁을수록 잘 보이게 수납한다. 누구나 말끔해 보이는 부엌을 갖고 싶어 한다. 나도 잡지나 TV에서 물건이 많지 않은 깨끗한 부엌을 볼 때면 부러움에 한숨이 나온다. 우리 집 부엌은 말끔 깨끗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뭐든 손이 쉽게 닿아서 내게는 쓰기 편한 부엌이다. 문 달린 수납장에 도구와 양념통을 정리해두면 깔끔하다는 것을 알지만 문이나 서랍을 여닫는 동작은 좁은 부엌을 더 좁게 느껴지게 한다. 여는 행위가 많아지면 번거로워지는 법이다. 조리 공간이나 싱크대 밑에 있는 수납장은 처음부터 문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지만 나중에 들인 선반장은 오픈형으로 만들었고 싱크대나 가스레인지대 앞쪽 창도 굳이 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보이게 해놓고 쓰고 있는 셈이다. 꺼내기 쉽게 수납한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천장은 벽에 간단하게 선반을 설치해서 만든 문이 없는 오픈형이다. 조리 공간 뒤쪽 벽이라 요리를 하다 고개만 돌려도 식기를 꺼낼 수 있도록 남편에게 부탁해서 만들었다. 식기를 수납할 때는 넣을 때보다 꺼낼 때를 더 신경 쓰게 된다. 식기를 쉽게 꺼내려면 너무 많이 겹쳐지면 안 된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도 최대한 많이 수납하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겹쳐두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든다. 겹쳐두어도 되는 기준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까지다. 요리 도중 맨 밑에 있는 그릇을 꺼낼 때 위에 올려둔 것들을 일일이 양손으로 들려면 상당히 번거롭다. 또 들어올린 그릇을 잠시 내려둘 공간도 필요해진다. 한 손으로 든다고 해도 흔들려서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물건을 일정량 이상 늘리지 않는다. 언제 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계속 보관해둘 만큼 우리 집 부엌에 여유 공간은 없다.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늘리지 않으려면 일정한 양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그 양을 넘어서는 물건은 적극적으로 줄인다. 나도 모르는 사이 부엌에 잔뜩 늘어나 있는 대표적인 물건은 마트에서 받는 비닐봉지가 아닐까 싶다.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 많이 비축해두고 싶어지는데 비닐봉지 역시 일정량을 넘어서면 줄인다. 이때 전용 케이스를 일정량의 기준으로 삼으면 편하다. 내가 쓰고 있는 것은 위아래에 구멍이 나 있는 리넨 소재의 주머니다. 작은 냉장고를 넓게 쓰기 위한 아이디어. 보존 용기는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통일한다. 똑같은 크기의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통일하면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도 쉽고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한눈에 보여 냉장고 안을 한결 넓게 쓸 수 있다. 비닐 포장된 것들은 보존 용기에 담아 정리한다. 비닐에 들어있는 양념이나 반찬은
작은 냉장고 안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게다가 비닐 포장된 것들을 그냥 두면 너저분해 보인다. 보존 용기에 담아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보관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므로 추천한다. 부피가 큰 채소는 잘라서 보관한다. 팥 또는 우엉처럼 긴 채소나 양상추처럼 큰 채소는 냉장고를 가득 차게 하므로 사온 다음 곧바로 잘라서 밑손질을 한다. 예를 들면 대파의 경우 한 줄은 잘게 송송 썰고 다른 한 줄은 5cm 정도 길이로 잘라 각각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청소, 틈틈이 닦는 습관을 들인다. 잠깐씩 닦는 습관을 들인다. 부엌은 식품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되도록 청결하게 유지하고 싶다. 깨끗한 상태에서는 언제든 바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다. 지금의 나는 잠깐씩 닦는 습관이 몸에 밴 듯하다. 친구나 취재로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틈날 때마다 닦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처음 깨달았다. 그래서 이때 말한 틈날 때는 과연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다. 잠깐씩 닦을 수 있는 틈새 시간. 냄비에 물을 가득 채우는 사이, 물을 끓이는 사이, 차를 우리는 사이, 메뉴나 순서 준비를 생각할 때,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 잠자기 전, 잠깐이라도 틈이 나면 싱크대 주변에 있는 물기를 닦거나 가스레인지대 주변의 기름때를 제거하고 조리 공간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닦는다. 창가 공간도 양념을 담아둔 쟁반을 통째로 들어올리면 쉽게 닦을 수 있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단 1, 2분만 있으면 된다. 더 짧게는 20초 만에 끝나는 청소도 있다. 잠깐씩 닦고 싶어도 부엌이 넓다면 청소해야 할 곳이 많아 잠깐씩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은 좁은 부엌만의 장점이다.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잠깐이라도 틈이 나면 무의식적으로 행주를 손에 들게 되었다. 습관이 되면 귀찮다는 생각도 사라진다. 반짝반짝 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기나 기름때를 없애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는가? 뭐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잠깐씩 닦는 습관을 들여보자. 요리할 때 환기를 자주 한다. 나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매일 닦고 자주 환기한다. 물때나 곰팡이의 원인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요리할 때 냄새가 머물러 있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물을 끓이기만 해도 환기한다. 습기나 냄새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환기팬을 틀거나 창문을 열어둔다. 좁은 부엌이든 넓은 부엌이든 모두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디든지 정들면 고향이다. 우리 집 부엌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부엌이 좁아서 가족의 식사 준비를 하기 싫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좁아서 오래돼서 무엇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탄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요리가 즐거워진다. 사소한 아이디어로는 좁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 예쁜 접시를 장식해도 좋고 천원숍에서 파는 도구를 활용해도 좋다. 쓰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아닐까 싶다. 즐거움을 찾는 포인트도 모두 다를 테니까 말이다. 부엌은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다. 도구나 식기, 전자제품을 고르는 방법이나 배치 방법도 집마다 다르다. 늘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도 꼭 자신만의 요리할 맛 나는 즐거운 부엌을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 고토 유키코 저자의 작은 부엌이라는 책이었어요. 요리도 약간 운동처럼 뭐 꼭 안 해도 살아는 지는데 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파는 게 맛있기도 하지만 참 사람마다 미묘하게 먹고 싶은 그 맛이랄까 이런 것도 다르고 맛집이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사실 해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저도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참 한때는 그게 낙이었던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안 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이후로 제가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 같긴 하지만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면 저는 1인 가구니까 재료가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낭비하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그 요리 재료에 내 배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데도 재료가 이제 오늘 요리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요리를 하고 또 먹게 되고, 저는 없으면 안 먹는 타입인데 있으면 먹는, 그러니까 뭐 잔뜩 쌓아두고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집에 그냥 먹을 게 없어야지 안 먹더라고요. 그래도 종종 이렇게 재료가 딱 1인분 혹은 2인분까지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 사서 해 먹을 때도 있는데,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좀 약간 운동하고 돌아왔을 때의 느낌? 아, 내가 내 인생을 케어하고 있구나, 이런 기분을 주기도 하고, 저는 요리하면서 바로바로 정리해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뭐 요리를 같이 할 때 있잖아요. 뭐 친구가 오거나 하면. 그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바로바로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요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밖에서만 보던 친구랑 같이 뭔가를 해먹으면서 좀 위생관념이 많이 다른데, 그런 거에 좀 충격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혼자 요리하는 게 훨씬 빠르고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는 작은 부엌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팁이 많이 나와 있는데, 참 정말 이 저자의 말대로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란 건 다 다르잖아요. 이 저자는 신기하게 그 작은 부엌에서 이 저자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도마인데, 그리고 행주를 5장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갔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각 구역, 그리고 뭐 테이블이면 테이블, 뭐 이것저것 닦는 용도를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도마도 좀 각 재료별로 다 다르게 써야 되는 성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 요리를 깨끗하게 하는 많이 얘기해놓고 이건 좀 반성을 하는데요. 저는 행주 하나로 쓰거든요. 도마는 나무 도마 하나랑 플라스틱 하나. 주방은 행주로 다 닦는 편이고, 좀 다시 쓰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은 물티슈를 쓰는데, 좀 그래도 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생분해가 되는 그런 제품이 조금 가격이 더 있어도 그런 걸 사서 행주를 쓰기 애매한 곳에 쓰는 편이에요. 환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참 많이 공감이 갔어요.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 폐암의 약 90%를 차지하는 게 주방 미세먼지라고 하잖아요. 뭐 굽고 이런 거 즐겁고 맛있긴 하지만 환기를 꼭 잊지 않고 잘 하셔서 건강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